오늘도 이 망구가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 텐게 들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자식은 아니지만 제 심장으로 키운 딸을 빼앗길 뻔했던 6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잃을 위기를 겪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상상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자식을 잃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저는 실제로 제 딸을 잃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뻔뻔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내놓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억만금을 줘도 내어주지 않을 제 딸을 제가 어떻게 지켜냈는지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어 이 사연을 씁니다. 저는 20살에 첫 남편을 만나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이를 무척 좋아했어요. 동네 아이들이 제 손을 타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래서인지 엄마가 되는 게 제 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하늘이 정해준다고 하잖아요. 제 삶에는 아이와의 인연이 없었던 걸까요? 첫 번째, 남편과 함께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3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식이 없으니 결혼 생활이 순탄할 리가 없었죠. 첫 번째 남편은 장남이었고 그 시절 장남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절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며느리냐며 저를 몰아세우셨고 유산의 슬픔에 빠져 있으면 어김없이 나타나 애도 네가 잡아먹었지 않냐고 하시며 절 내치셨습니다. 지금 시대였으면 대들기라도 했겠지만 그 당시엔 그게 큰 죄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그 모진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를 갖기 어려운 나이가 되자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와 다를 바 없었고 대놓고 외도를 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 집에 왜 있냐는 망언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결국 40세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곳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이혼 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세의 자식도 남편도 심지어 친정도 없던 저는 살아야 할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끈은 놓는다고 놓아지지 않더군요. 시간이 흐르고 저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참 자상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식당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었는데 늘 저를 존중해 주며 상냥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지옥 같은 20년의 결혼 생활을 청산했을 때 다시는 남자와 지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두 번째 남편을 만나니 다시 한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는 덕분에 재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첫 결혼에서는 그토록 괴로웠던 자식 문제였는데 말이죠. 재혼한 남편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재혼할 때 아이 문제로 의견이 대립하여 다툼이 있곤 한다지만 저는 아이를 갖는 것이 절실한 소망이어서인지 남편에게 딸이 있다는 것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죠. 제가 40세 초반일 때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하는 딸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민지였고 민지를 처음 만나던 날이 생생합니다. 중학생이면 많이 어린아이도 아닌데 아빠 손을 꼭 잡고 나타나서는 눈에 불을 켜고 저를 한참이나 째려보았습니다. 처음엔 무섭기도 했지만 어린아이가 어떤 일을 겪었길래 저런 표정이 나오는 걸까 생각하니 안쓰럽더군요. 민지와 내가 친해질 수 있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몇 주면 될 줄 알았던 민지의 낯가림은 몇 달이나 지속되었고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제 자식 키우는 것보다 어렵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죠. 위로를 받을 때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다가도 한편으로 민지와 내가 사이 안 좋은 게 온 동네 사람에게 알려졌구나 싶어 속상했습니다. 민지는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고양이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민지는 아빠에게 혼나곤 했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민지야, 왜 밥 안 먹어? 아빠가 또 화를 내야 먹겠어?
왜 여보, 민지가 먹고 싶으면 먹겠지요. 왜 아이를 못 잡아 먹어 안달이에요. 너 또 엄마가 내 밥 했다고 안 먹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행동이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차려놨는데 왜 밥을 안 먹어? 제가 아니야, 민지야. 미안해. 오늘 시장에 갔는데 반찬거리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우리 민지한테 주고 싶어서 요리를 내가 했어.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지는 휙하고 상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빠에게 대들며 울었습니다. 친엄마도 날 버렸어요. 10년 넘게 날 키운 엄마도 내가 잘 때 한마디 인사도 없이 떠났다고요. 친엄마도 날 그렇게 대하는데 새엄마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 사람이 해준 밥을 어떻게 먹어요? 나만 없으면 이 여자랑 아빠 둘이 잘 지낼 텐데 이 여자 눈에는 제가 눈엣가시 아니겠냐고요. 그거 봐요. 아빠도 내가 눈엣가시라면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화를 참지 못한 남편이 민지의 뺨을 때리려 했고 놀란 저는 민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민지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제 머리를 때렸지만 아픈 것도 잊고 민지를 감싸 안고 있었죠. 민지는 절 밀어버렸고 저는 바닥에 벌러덩 낮아빠졌습니다. 내 얼굴에 손대지 말아요, 아줌마. 이러면 내가 뭐 감동이라도 받을 줄 알아요. 아줌마도 잠깐은 나한테 잘해주다가 아빠가 마음에 안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거 아니에요. 친엄마도 그랬어요.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아빠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저한테 말도 없이 떠난 거예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저를 매섭게 쳐다보며 숨도 쉬지 않고 말하던 민지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몇 달 만에 서로 마주한 민지의 눈빛은 더 깊고 슬퍼져 있었습니다. 민지의 울부짖음에서 민지와 제가 친해질 수 없는 큰 이유를 찾았습니다. 민지는 저와 친해지고 정을 나누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지가 말했던 내 친엄마도 그랬어요. 나한테는 잘해주셨는데 아빠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저한테 말도 없이 떠난 거예요. 라는 말이 그날 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지와 제가 친해질 수 없는 큰 이유를 찾았습니다. 민지는 저와 친해지고 정을 나누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지가 말했던 내 친엄마도 그랬어요. 나한테는 잘해주셨는데 아빠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저한테 말도 없이 떠난 거예요. 라는 말이 그날 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지를 기다리며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씀하시던 남의 자식 키우는 것이 제 자식 키우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솔직히 위의 사건 말고도 민지는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 다양한 사고를 쳤습니다. 일일이 사연에 언급하긴 뭐하지만 정말 제 친딸이었으면 데려다가 엉덩이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렸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몸서리치기 싫어하는 민지를 제가 훈육한다면 그걸 본인을 위한 것이라 생각할까요? 아마 역시 계모야, 계모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지. 친자식 같았으면 이렇게 화내고 때렸겠어. 라고 했겠죠. 그래서 저는 더 망가져가는 민지를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결국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저는 학교에서 온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민지가 친구를 때려 친구가 많이 다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민지 학교로 갔습니다.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씩씩거리는 민지를 보고 있자니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험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는 착실한 아이라는데 이렇게 어른들한테 함부로 하고 폭력까지 쓰는 모습을 보니 저 때문에 아이가 변했나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라고요? 저 그냥 퇴학시켜주세요. 저 같은 놈이 학교 다녀서 뭐해요? 여기 저 놈도 그랬고 여기에 있는 저 놈 엄마도 그렇고 나 같은 건 학교 다닐 필요가 없다잖아요.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친구와 그의 엄마를 보며 민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민지가 그동안 엄마가 새엄마라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민지는 분한 마음에 주동자를 때렸고 폭력이 과해 일이 이렇게 커졌던 거였습니다.
놀림받았을 민지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돌지만 본인을 도와주려는 선생님의 어깨를 툭툭 밀치며 퇴학시켜달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민지를 보자니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점점 더 사람이 아니게 변해가는 민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민지야, 선생님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어디 선생님을 툭툭 밀치고 있어? 아줌마는 또 뭐예요? 아줌마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라도 있어요? 민지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민지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절 노려보는 민지를 보며 빨갛게 올라온 뺨을 한 번 더 때렸죠. 너 그만해. 내가 왜 내 아줌마야? 엄마지. 난 내 엄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들한테 금방 뜨는 꼴 더는 못 봐. 너 당장 선생님께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 제 화난 모습을 처음 봤는지 민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절 쳐다만 보았습니다. 갑자기 민지가 때린 친구 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 당신이 그 계모야. 계모라 애가 이렇게 아나무인이 되도록 아무 신경도 안 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시험인데. 저 팔로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공부는 해서 뭐 해요? 뭐? 학생인데 공부해서 뭐 하냐니? 계모라 그런지 애들 공부 이런. 건 전혀 관심 없나 봐요. 아니요. 제 말은 듣기로 당신 아들이 제 아들 놀리는 주동자였다는데 친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 주긴커녕 여기저기 떠벌리면 놀리고 다닌 놈이 공부해서 뭐 하냐고요. 쟤는 공부보다 인성교육이 먼저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민지는 공부하란 소리 안 해도 알아서 잘하고요. 뭐? 너 내 아들한테 말 다 했어? 계모 주제에 어디 친엄마인 나한테 자식 교육을 운운하고 있어? 아이고, 그 어미의 그 아들이 낫지 않았네. 저기요, 아줌마. 재혼이 어때서요? 계모가 어때서요? 제가 계모라 우리 민지 옷을 안 빨아 입혔어요? 아니면 학교를 안 보냈어요? 아줌마 말 나온 김에 우리 민지 교복 한번 봐요. 친엄마 옷도 안 빨아 입히는지. 저기 좀 봐봐. 목 뒤가 아주 누렇게 변했구먼. 우리 애 옷은 깨끗하고 주름 하나 없이 쫙쫙 다려 입혀요. 옷이나 신경 써 주면서 저한테 그런 말 하세요. 뭐 다 됐고 돈 내놔. 돈. 우리 애 치료비 내놓으라고. 결국 소란을 부린 게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장사하시게요. 그럼 당신 아들이 내 아들 놀린 거 그거 먼저 사과하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치료비는 얼마든지 드릴게요. 대신 선 사과 후 보상이에요. 사과 먼저 해요. 어서요. 그날이 제가 민지를 위해 처음 엄마로 나선 날이었습니다. 저는 끝내 사과를 안 하는 친구에게 단돈 1원의 치료비도 보상하지 않았고 그 엄마도 본인 아들의 고집을 못 꺾은 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저는 혹시 맞은 것이 분해 또 역시 계모 맞잖아라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민지의 첫마디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끼는 좀 아팠어요. 민지는 절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민지와 지낸 지 7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민지와 나란히 걸으며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민지 얼굴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요. 난 엄마가 내 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오늘 그 친구 엄마가 날 몰아세우는데 그때 엄마가 없다는 게 참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내 편을 들어주는 엄마가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랬구나. 내가 더 일찍 오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아까 널 때린 것도 미안하고. 하지만 난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 마음 다 알아요. 우리 엄마한테 맞고 나니까 정신이 확 들던걸요. 앞으로 나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볼게요. 대신 엄마 나랑 약속 하나 해줘요. 엄마는 나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민지의 진심 어린 속마음에 정기를 가다 말고 민지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 그리고 제 딸 민지는 제가 재혼한 지 7개월 만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그저 평범한 엄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민지는 아침마다 제가 해준 밥을 먹고 등교하고 또 제가 챙겨준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과 민지 저 셋이 둥근 밥상에 둘러앉아 저녁밥을 먹었죠. 그리고 민지가 성인이 돼서 했던 말이긴 한데 민지는 제 첫인상이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저를 처음 보자마자 제가 따뜻한 사람이란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인지 제게 마음을 여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많은 걸 의지하게 될까 봐 덜컥 겁이 났다면서 말이죠.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따지고 재며 본인 감정을 조절하며 지냈다는 게 마음이 무너지듯 아팠습니다. 어른들이 살고 못 살고 하는 문제에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대체 우리 민지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상처를 겪게 되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민지의 아픈 기억을 저로 인해 말끔히 치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고요. 그리고 민지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우리는 서로 손을 꼭 잡으며 장을 보러 다니는 친구 같은 모녀가 되었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몇 년 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추락사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늘, 나라로 가기 전 남편은 제게 유언을 남기더군요. 평생 같이 살기로 한 약속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엄마에게 버림받았던 우리 민지 이번엔 부디 버리지 말아줘.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민지는 이미 제 딸인데 본인 떠난다고 제가 민지를 버릴 리가 있나요? 남편은 응급실에서 이틀을 보내고 저랑 민지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로 저와 민지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민지의 꿈은 의사였어요. 어렸을 적부터 의사가 꿈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의사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의대에 합격한 민지는 없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 과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저도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후에는 식당 일을 다시 시작했죠. 제가 다녔던 식당은 24시간 문을 열었는데 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제가 잠자는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여 년 넘는 시간을 보내고 민지는 정식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민지는 제게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하더군요. 이름은 준호였는데 어찌나 듬직하든지 제 딸 민지와 함께 있으면 선남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민지 왔구나.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준호라고 합니다. 준호 씨 반가워요. 이렇게 누추한 집까지 다 와줘서 고맙네요. 누추하다니요. 민지 집에 와서 그런지 저도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고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우리가 평소 먹던 갈비찜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갈비찜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민지 방도 구경하고 싶고 그래서 빨리 오자고 했어요. 혹시 도와드릴 건 없나요? 없어. 민지 방에서 둘이 푹 쉬고 있어요. 민지가 바빠서 데이트도 잘 못하는 것 같던데 난 괜찮으니까 잠깐이라도 돼 있다고 있으면 내가 부를게요. 처음 봤지만 싱글싱글 잘 웃고 도울 것이 없겠냐며 묻는 민지의 남자친구를 보는데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착한 우리 민지가 딱 본인 닮은 청년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민지와 준호는 방에서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분주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양파를 사온 줄 알았는데 깜빡하고 안 사왔더라고요. 왜 매번 장 볼 때마다 꼼꼼하게 체크한다고 하는데 막상 요리할 때 되면 한두 개씩 꼭 빼먹고 오잖아요. 야채 가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저는 민지에게 양파 좀 사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민지만 집 밖으로 나가고 준호와 저 둘만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나가자 준호의 눈빛이 갑자기 변하더군요. 팔짱을 끼고 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는 눈치였습니다. 준호 씨 뭐 찾는 거라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이런 집은 처음 와봐서요. 이런 집이요? 아니에요. 민지 집에 처음 와봤다고요. 그런데 어머니 식탁이 안 보이는데 우리 밥은 어디서 먹어요? 부엌이 좁아서 우리 집은 식탁이 없어요. 손님용 상이 있는데 이따 음식 준비되면 상 펴서 먹을 거예요. 방바닥에서 밥을 먹는다고요? 민지도. 참 미리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바지 입고 오는 건데 하여간 별로라니까. 그러게 치마 입었네요. 그럼 내 옷이라도? 아니요. 저 마트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한 5분? 5분 정도 걸려요. 아, 그럼 얼마 안 남았네. 알겠어요. 전 민지 방 더 구경해도 되죠? 편할 대로 하라는 말을 끊고 그대로 민지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아까와 같이 상냥한 목소리긴 한데 뭔지 모르게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린 준호의 분위기는 절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달칵하고 민지 방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방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 문을 잠그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한 12분쯤 흘렀을까? 갑자기 우당탕하고 민지 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민지 방을 열었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황급히 뭔가를 본인 가방에 숨겼는데 이내 저를 보고 소리 높여 말하더군요. 어머니 노크도 없이 그렇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방문까지 잠갔는데 그렇게 문까지 따고 들어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여기 방문이 고장나서 잠가도 그냥 열리는 문이라. 아니 그런데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놀라는 건지 이해가 안 돼.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준호에 놀랐지만 말을 이어 나가려던 찰나에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니더라. 준호가 민지 방 구경하다가 뭘 떨어뜨린 것 같구나. 곧 식사 준비 끝나니까 밥 먹을 준비해라. 갑자기 방문을 연건 잘못이긴 했지만 그렇게 소스라칠 정도로 놀라고 소리를 지르는 준호가 내심 찝찝했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돌아오자 준호의 분위기는 처음 그때처럼 다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저희 가정부 아니 우리 집에서는 절대 못 먹을 맛이에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많이 했으니까 먹고 더 먹어요. 그런데 민지가 워낙 바쁘다 보니 내가 민지한테 준호 씨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서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저 배우예요. 촬영하다 다쳐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병원에서 민지 만났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 편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아, 알겠어요. 그럼 이제 편하게 할게요. 그런데 배우라고? 어쩐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일반인 같지 않다 생각은 했는데 역시 배우였구나. 그런데 TV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아직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일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면 안 될까요? 일 얘기에 갑자기 제 말을 또 잘라먹고 표정이 변한 준호. 그리고 황급히 말을 돌리는 민지를 보며 제가 뭔가 실수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무렵 준호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지 방에서 통화를 한다던 준호는 약간씩 언성이 높아졌고 이내 나와서는 식사를 다 끝냈는데 이만 먼저 가봐야겠다며 묻더군요. 그래도 제게 처음 인사하는 자리였는데 그렇게 행하니 가버리는 게 좀 아쉽긴 했어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바쁘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민지와 준호는 계속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민지가 술 마시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서도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요. 제게 마음을 연 이후로 혼자 지내는 제가 심심할까 봐 미주알 고주알 다 늘어놓으며 이야기하던 앤데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준호와 무슨 일이 있나 의심하기도 했지만 준호는 민지가 없는 날에도 자주 집에 놀러 왔었어요. 저와 한참 수다를 떨고 갔던 터라 준호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지가 준호의 집으로 결혼을 승낙받으러 간다고 했던 날이 왔습니다.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을 뵈러 가는 날 아침
민지의 표정은 마치 뭐랄까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나가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민지는 그날 밤 집으로 술에 취해 들어왔고 며칠이 지난 뒤엔 집요하게 묻는 제게 지쳤는지 준호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덤덤하게 헤어졌다고 하는데 마음고생이 심한지 하루가 다르게 야이어 갔습니다.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결혼하겠다고 처음 데려온 사람이었는데 헤어진 게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것도 딸의 뜻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없을 때 골라 우리 집에 찾아와 민지 마음을 돌려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심지어 제게 오며 스카프 등의 선물도 챙겨와서는 말이죠. 그러던 중 제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엄마입니다. 직접 뵙고 할 이야기가 있는데 만났으면 합니다. 어느 날 본인이 준호 엄마라며 제게 보내온 문자 이전에 준호가 자주 연락드리겠다며 제 번호를 알아간 적이 있었는데 제 번호는 아마도 준호가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민지는 준호와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 자리를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었죠. 그런데 딸이 힘들어하는 이유라도 들어봐야겠다 싶어 약속을 잡고 자리에 나갔습니다. 저는 집 앞에 있는 큰 한식당으로 갔고 그곳에는 이준호로 예약된 방이 하나 있었죠. 직원에게 예약된 방을 안내받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민지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민지야. 내가 여긴 어떻게? 원장님, 저희 어머니는 여기 왜 부르신 거예요? 제가 그만큼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민지에게 시선을 두었습니다. 민지 맞은편으로는 한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민지가 원장이라고 불렀던 분은 준호의 아버지셨고 그 옆에는 제게 문자를 보냈던 준호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준호와 준호의 남동생도요. 마치 상견례 자리 같았습니다. 준호 부모님은 TV에서나 나올 법한 뭐랄까요? 부잣집 중년 부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나름 기죽기 싫어 저도 옷장에 있던 옷 중에 제일 좋은 거로 입고 나왔는데 그 당시 제가 참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민지 어머님 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준호의 예비 장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준호 어머니를 뵈려고 나왔는데요. 어머니는 제가 준호랑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 나오긴 왜 나오셨어요? 저랑 당장 나가요. 제 대답에 또 화를 낸 민지는 이내 제 손을 확 잡아 끌더니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준호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돌려 말하는 걸 잘 못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지를 데릴 사위로 드리고 싶은데요. 민지가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리는지 이렇게 한 달 넘게 버티고 있네요. 제 마음은 이런데 사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데릴 사위요? 당황한 저를 보더니 민지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그 결혼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제가 준호를 사랑하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 맞지만 두 분이 원하는 조건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모르게 저희 어머니까지 부르시는 건 저와 저희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민지야, 아니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결혼하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니? 어머니 모르셔도 돼요. 알 필요도 없고요. 민지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중학교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웬만해선 어른들한테 화를 내지 않는 아이인데 모든 게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준호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알 건 아셔야지.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면 민지에게 데릴 사위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준호 아버지가 병원장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 병원을 이어받을 사위를 원하고요. 때마침 제 딸이 의사와 사귀고 있다길래 저희는 적극 찬성했지요. 그런데 데릴 사위가 뭐 어렵다고 이렇게 버티는지 저희 부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상견례를 하자고 해도 싫다고 하더니 이제는 연주와 헤어지겠다고 하네요.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대릴 사이로 들어와서 병원 경영도 좀 배우고. 아, 네? 그건 그렇지요. 그게 민지 앞날에 도움이 된다면야. 어차피 결혼하면 각자 살림 꾸려 살 텐데요. 그런데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소리여서 민지와 상의도. 어머니 그렇게 뭐가 그래요? 어머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대답을 하고 그러세요? 민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빗으로 꽂힌 듯 아팠습니다. 이 식당에 처음 들어와 준호 부모님을 배웠을 때도 제 차림이 초라해 보였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답하려 하나 이런 민지의 말이 괜히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민지가 제게 왜 화를 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준호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테이블 정가운데 사진을 한 장 꺼내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진은 민지의 어렸을 적 사진인데 한쪽에는 죽은 아버지가 다른 한쪽에는 민지의 친모가 있었습니다. 저와 민지가 친해지고 얼마 후 민지는 친모의 기억을 모두 지우고 싶다며 같이 찍었던 사진을 다 불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민지가 혹시 나중에 친모가 보고 싶어질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하나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앨범에 손을 잘 대지 않을 나이가 되었을 때 민지 책장 제일 위에 있는 가장 오래된 앨범 제일 뒷장에 꽂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준호 어머니 손에 들어가게 됐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내 준호가 첫인사를 하러 집에 왔을 때 민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민지의 방을 뒤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왜 여기에? 민지 친모는 어디 계시나요? 그리고 엄마로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부인이라면 본인 딸에게 계모까지 챙기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어지는 준호 어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실상 계모인 건 맞지만 준호 어머니가 던진 질문은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제 딸아이가 친모도 아닌 계모를 시어머니로 모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민지에게 어머니와 연을 끊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저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만하시라고요. 민지가 소리를 질렀지만 준호 어머니의 말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민지, 저희랑 있으면 자연스럽게 병원장도 되고 좋은 집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호 말 들어보니 식탁 하나 없는 작은 집에서 지내신다고요. 그런 곳에 사시는 분이 민지 앞날에 어느 정도 보장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만약 친모였다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대릴 사위 자리를 절대 반대하지 않을 텐데요. 혹시 민지 그러니까 의사 딸 등에 업고 빨대 꽂아듯이 생각은 아니셨죠? 본인이 진짜 딸로 생각하신다면 얼른 민지 설득해서 결혼하게 만드시고 민지 앞날을 위해 영 끊어주세요. 그래야 민지도 마음 편히 대릴 사위로 들어와서 살지 않겠어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계모가 맞긴 하지만 저는 민지를 마음으로 낳고 눈물로 키웠습니다. 제 친딸과 다름없이 20여 년 넘게 키웠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준호 어머니의 말에 기가 차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따지러 들려는 순간 민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 모욕하는 말은 그만하세요. 제 어머니 남들은 다 계모라고 해도 저한테 친엄마입니다. 도망간 제 친모보다 저한테 더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셨고 두 분이 원하시는 그 의사 사위의 의사도 다 제 어머니 덕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런데도 지금 제 어머니랑 연을 끊으라는 겁니까? 그것도 결혼의 조건으로요.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조건 못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끈질기게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준호랑 처음 만날 때부터 무조건 사위 삼겠다며 제가 일하는 곳에 사랑까지 붙여서 절 하나하나 감사하셨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젠 하다하다 준호한테 제 방까지
뒤지게 하셨나 본데 제 약점이라도 잡을 심산이셨나요? 그래서 찾아내신 게 우리 엄마가 친모가 아니라 계모라는 거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스토커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니 민지야. 민지야 왜 우리 엄마한테 계속 소리 질러? 솔직히 우리 집 정도면 민지한테는 경사 아니야? 적당히 좀 튕기라고. 그리고 나도 이제 곧 유명 배우 될 텐데 병원장 등에 업었겠다. 와이프 배우겠다. 민지한테 뭐가 부족한 결혼이라고 이렇게 튕기냐 말이야. 그리고 나도 엄마 말 동의해. 내가 왜 계모를 시어머니로 모셔야 하는데? 그렇게 자꾸 냄새나는 집에서 말이야. 민지야 그냥 엄마랑 연 끊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자니까. 그래 민지야. 그리고 난 미리 말하지만 친자식도 아닌 민지 결혼식에 계모가 혼주석에 앉아있는 꼴. 절대 못 보니까 그렇게 알라고. 뭐라 할 말이 없네. 민지 어머님 제 말 들으셨죠? 당신 혼주석에 절대 앉지 마시길. 준호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지가 준호 어머니 뺨을 때렸습니다. 너무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준호 아버지는 벌떡 일어났고 준호는 본인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대체 결혼 안 한다는데 무슨 결혼식이고 무슨 혼주석이에요. 다들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준호야 너 입 안 다물어? 너 나랑 왜 결혼하고 싶은 건데? 너 남자 있잖아. 그것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의사 사위 아니면 안 된다는데. 내 부모 뜻 따라 나랑 결혼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난 너한테 정말 진심이었는데 넌 아니더라. 나 연호한테 다 들었어. 너랑 내 부모가 나 데릴 사이로 앉혀놓고 나 개처럼 부려먹으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날 선택한 거겠지? 가난한 의사는 구해서 당신들 뜻대로 부리려고. 민지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민지가 말한 연호는 준호의 친남 동생입니다. 나중에 민지한테 들어보니 연호가 어느 날 민지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왔고 준호 누나가 민지를 만나는 이유라면서 쫙 알려줬다더군요. 그 이유를 민지는 준호 부모님이 억지로 만들어낸 상견례 자리에서 하나부터 끝까지 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줄여보자면 이렇습니다. 대대로 의사 가문이었던 준호 아버지는 준호 남동생인 연호 또한 의사가 되길 원했답니다. 준호는 처음부터 공부 머리도 없었고 오로지 몸치장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 부모. 돈만 펑펑 쓰대는 바람에 포기한 지 오래됐고요. 그런데 연호는 의사에 전혀 꿈이 없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방황 아닌 방황으로 억지로 들어갔던 의대도 부모 몰래 자퇴하고 방랑자처럼 여행을 다녔다네요. 시간이 흐르고 연호가 집에 돌아오자 집에서는 배신자 소리를 들으며 지죽은 듯 있었다죠. 연호가 보기에 준호 아버지 욕심이 줄어드나 싶었는데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번엔 의사 사위로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뿐인 딸에게 의사 사위만 데려오면 뒤에서 뭘 하고 다니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말이죠. 그러다 민지를 만난 거였는데 집안도 변변찮아 보여. 데릴 사위 제안을 한 번에 받아들일 거라며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다네요. 그런데 민지가 계속 거부하자 사람을 붙여 협박하니 협박도 하고 약점이 될 만한 건 모조리 잡아오라며 그간 제 집을 드나들었다는 거죠. 준호는 이런 식으로 그동안 3명의 남자에게 더 접근했었다네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준호 아버지가 말한 그 상관하지 않겠다에는 준호의 사생활도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 문란했던 준호는 그새를 못 참고 제 딸 민지와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고요. 이런 가족들한테 질릴 대로 질려버린 연우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민지를 찾아와 모두 말해줬다는 거죠. 세상에 이게 다 의사 사위를 얻고 싶은 준호 부모님의 계략이라고 생각하니 제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다 들으니 저도 더 이상 딸을 위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진짜 참으면 안 될 상황이 온 거죠. 뭐야?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내 자식을 뺏어가려고 했다는 거야? 그거 당신들 집착인 거 알아?
멀쩡히 잘 지내고 있는 내 딸을 왜 깨워놔서 이런 시궁창에 빠뜨리냐 말이야. 그리고 준호 너 처음 볼 때부터 말 살살 끊어먹고 분위기도 묘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계속 걸렸는데 내가 감히 내 딸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도 모자라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녔다고? 저는 민지가 준호 어머니의 뺨을 때린 걸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이번엔 제가 준호의 뺨을 한 대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제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러더군요. 아줌마 나 배우예요. 배우는 얼굴이 생명인 거 몰라요? 아 진짜 벨 아줌마. 내 얼굴 어쩔 거야. 빨갛게 부어 올랐잖아요. 야 이 망할 기집애야. 뭐 배우? TV에 얼굴 한 번 안 비치는 배우가 있냐? 말만 배우 하지. 배우라면 먼저 행실을 더 단디해야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싸구려 주제에 내가 무슨 배우야? 내 딸 아까운 시간 어떻게 보상할 건데? 내가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그리고 당신들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 저는 연주와 준호 어머니의 머리채를 한 손에 하나씩 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처음에는 저를 강하게 말리는 듯 했지만 이내 해탈한 듯 자리를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나가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 딸을 건드렸는데요. 저는 복도까지 쫓아가 준호 아버지, 아니 그 빌어먹을 인간의 머리채도 잡고 휘둘러 는데 글쎄 가발이 쑥 하고 벗겨지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전 떨어진 가발을 식당 홀에 여러 손님이 식사 중인 테이블들 한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당황한 준호 아버지가 후다닥 달려가 가발을 찾고는 손살같이 도망 나가던데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요. 그 뒤로 준호와 준호 어머니도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뒤쫓아 나갔는데 제 딸이 그동안 당했던 마음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꽤 통쾌했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설쳐대는 사람들이 어디 그런 창피를 당해봤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민지와 둘이 밥상 앞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민지는 우리 엄마 역시 안 죽었다며 예전에 교무실에 찾아와 소리 질렀던 그 무서운 얼굴이 아직 남아있네라고 말했고 저 역시도 이 애미를 선택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했죠. 그날 이후 제 딸을 빼앗아가려 했던 그 집안 식구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와 민지는 그 일 이후로 더 끈끈해졌습니다. 그렇게 2년 후 민지는 친구의 소개로 자기를 빼닮은 선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빌려 이 사연을 쓰는 지금 민지는 알콩달콩 결혼 생활하며 저와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날마다 그들과 잠깐이라도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제가 가끔 이 애미는 민지 너한테 물려줄 게 없는데 혹시 그때 그 대릴 사위 자리 포기하고 후회하지 않니? 라고 물으면 민지는 제게 몇 번이고 해주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만 오래오래 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제 딸 민지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제 사연이 어느 시간대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제 사연을 보신 후라면 부모님께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부모와 자식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말이죠. 이렇게 눈물로 키웠던 제 딸을 빼앗길 뻔했다가 되찾아온 제 긴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이상 망구망구 할망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노인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돼버린단게요.